예, 안녕하십니까. 책 295페이지, 1회부터 6회까지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만은, 지난 2009년 8월 9일 날 실시했던 제6회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예 사물의 기계적 장애. 기계적 장애는 바로 물리적 장애죠. 물리적 장애에 나타나는 현상은 호흡량의 변화가 없다. 호흡량의 변화가 크지요. 호흡량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중량 감소가 둔하다. 중량 감소가 빠르게 저하되죠. 그 다음 에틸렌 발생이 증가한다. 에틸렌 발생은 물리적 장애를 입으면 굉장히 증가됩니다. 사고 같은 것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죠. 그 다음에 4번, 부패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패 발생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답은 3번, 에틸렌 발생량이 증가하죠. 다음 2번, 과일을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 장애가 아닌 것은, 생리적은 고온이나 저온이나 습도나 영양분이나 등 이런 생리적인 영향으로 오는 병입니다. 사과의 껍질된 병, 고온이죠. 그 다음에 사과의 적성병. 적성병은 생리적 장애가 아니라 병리적 장애죠. 즉 기주가 향나무로부터 적성병 병균이 날라와가지고 사과의 적성병으로 옮겨서 배도 마찬가지. 배 적성병도 향나무가 과수원으로부터 1.4km 이상이 떨어져야 기주에서 그 적성병 병균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과의 적성병은 생리적이 아니라 병리적 장애입니다. 병리적 장애. 생리적 장애, 병리적 장애, 화학적 장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폐의 심부병, 저온이죠. 그 다음에 폐의 과피, 흡변. 전부 다 생리적 장애이나 사과의 적성병은 병리적 장애다.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험 문제가 25문제 중에서 18문제가 수학의 관리에서 출제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3번, 다음 농산물 포장재 등 동일 조건에서 산소 투과자가 가장 낮은 것은 포리스티렌, 포리에스터,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저밀도 포리에틸렌 이렇게입니다. 가장 산소 투과자가 가장 높은 것은 4번 저밀도 폴리에틸렌이고, 산소 투과도가 가장 낮은 것은 폴리에스터입니다. PET 포장이죠. 농산물 포장지에서 나왔죠. 시험이. 4번, 좋은 유통 시스템, 콜드체인 시스템이죠. 콜드체인 시스템 항상 시험이 잘 나온다겠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은 매장에서 좋은 관리를 한다.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관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수확시기에 따라서 생산지 예능이 필요하다. 수확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산지에서 예능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좋은 또는 CA 저장,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도 좋은 유통체계,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해야죠. 판매하는 과정도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 3번, 상온 유통에 비해 압축 강도가 낮은 포장재를 압축 강도가 강한 포장재를 사용해야죠. 거꾸로 해놨습니다. 3번이 틀립니다. 4번, 장기 수송 시 농산물로 혼합 적재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러죠. 296페이지. 식품 안정성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로 사과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곰팡이는 파툴린이요, 파툴린. 파툴린, 그 책에도 정확하게 파툴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파툴린, 솔비톨은 밀현상, 즉 너무 과숙해가지고 수확을 했을 때 사과 일부분, 배 일부분에 투명한 색깔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분이 비교적 당도가 높죠.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기 보관이 어렵죠. 솔라닌은 독소죠. 감자가 햇빛에 노출됐을 때 청색 부분, 파란 부분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게 솔라닌이라는 독소죠. 그 다음에 아폴라톡신도 역시 감자, 고구마에서 많이 나타나는 독성 있는 성분이죠. 여기서 파툴린이 거의 해당됩니다. 그 다음 6번, 토양 유기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유기물의 기능 것은 토양 안축능을 증대시. 안축은
그 항상 얘기했죠.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매트리스로 우리 키만큼이나 정해놨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다치더라도 일부분 딱 부딪히는 부분만 다칠는지 몰라도 그러나 땅이 시멘트처럼 떨어지면서 직사하죠. 그 완충능이란 게 그 뭐입니까? 토양 유기물이 어떠한 독성, 어떠한 그 뭐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놈을 막아주는 그놈을 피해를 경감시켜주는 게 완충능이죠. 유기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완충을 증대하죠. 토양의 보비력, 비료 성분을 움켜쥐는 것을 증대하죠. 그다음에 토양의 단립구조 형성, 단립구조, 호달구조가 아니라 토양의 입단구조, 떼알 구조의 형성을 주죠. 그렇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작물의 양분으로 공급되죠. 맞습니다. 7번 7, 8월에 가을 국화를 개화시키기 위하여 처리로 오른 것은 일찍 꽃을 피게 하죠. 일찍. 그러면 초나 처리를 한다. 야간에 광 중단을 한다. 그 전조 처리로 낮의 길을 한계일정보다 길게 한다. 이것은 3번은 1월이나 2월에 꽃을 피기 위해서 늦게 꽃을 피기 위해서 낮의 길을 한계일정보다 길게 한 것이 기고 한계일정보다 일찍 7, 8월에 피려고 하면 암막, 차광, 광선을 막아서 이용하여 낮의 길을 한계일정보다 짧게 해가지고 국화꽃을 빨리 피게 만드는 것이죠. 8번 원예 작물의 건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희비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유기물을 늘려준다. 가림질 비료를 늘려준다. 질소질 비료를 늘려준다. 인산질 비료를 늘려준다. 여기에 질소질 비료를 늘려준다. 그게 틀리죠. 왜냐하면 질소질 비료는 잎과 줄기를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건조폐를 위한 시비 방법으로는 유기물, 가림질, 인산질 비료를 늘려주고 질소질 비료는 줄여줘야 합니다. 줄여줘야 해요. 다음 297페이지 식물 생장 조절 물질 중 옥신, 식물 호르몬이요. 옥신은 농업적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첫째, 제초제로 사용하죠. 두 번째, 증산 촉진을 합니다. 증산 억제제는 반대가 틀리죠. 3번, 낙과 방제제. 4번, 밝은 촉진제. 다 맞습니다. 2번이 틀립니다. 10번, 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저갑하지 않는 것은 선충은 어디서 삽니까? 땅 속에서 살죠. 뿌리에 기생하죠. 뿌리에. 그래서 작물의 잎에 선충제를 삼다. 잎에다 줘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땅 속에다 줘야지. 그러니까 잎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그게 틀리고 두 번째, 유행관계가 먼 작물과 윤장하다. 맞죠? 그러면 유행관계가 없기 때문에 살선충이 살선충에 다른 작물에 기생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약재를 이용하여 토양을 소독한다. 토양 소독제를 해가지고 설충을 죽여야죠. 4번 7, 8월 태양열을 이용하여 토양을 소독해야죠. 그러니까 토양 소독을 함으로써 선충을 죽이죠. 다음 11번 복숭아와 밤나무의 오갈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일으키는 것은 마이코플라즈마, 빗자루병이라고 그러죠. 마이코플라즈마, 빗자루병이죠. 다음 4번이 정답이죠. 12번 원예 작물의 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한 번시 방법은 바이러스 그러면 뭐입니까? 생장점이죠. 생장점을 이용해서 하죠. 생장점 배양을 하죠. 주로 그 고구마, 대관령 권행지에서 하는 것이죠. 분주, 삼복, 약배양은 해당이 없고 생장점 배양이 정답입니다. 다음 13번 암술은 건자라지만 수술이 불안전하여 종자가 생기지 않는 현상은 자식, 열쇠, 웅성불임, 자기 불합성, 타가 불합성. 웅성불임이요. 순놈이 순놈 역할을 못하는 것. 우리말로 사람으로 보면 고자죠. 고자. 웅성불임입니다.